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만 하고 계셔도 자녀가 있으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자격만 된다면 꽤 든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매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격려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어 점차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이후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 가구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한 것으로 단순히 근로를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까지 고려해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또는 헛벌이 가구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대상이 정해지며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조건도 완화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단독 가구부터 맞벌이 가구까지 가구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 소득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정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설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일하는 서민층의 의욕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만 잘하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혜택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서류 혜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지원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구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근로에 대한 격려를 넘어서 한 달 생활비 중 한두 항목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원비나 공과금,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생활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은 있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은 조정되지만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이라면 그만큼 혜택도 커집니다. 특히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더 넓은 범위의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충족된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두 가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가정이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으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구 형태별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중요한데요. 신청일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은 물론이고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까지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헛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중증 장애인 자녀여야 합니다. 이 두 제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고 손택스라는
신청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전화로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건 많지 않지만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소득 정보가 변경됐거나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확인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방위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이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일정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9월 말에 정기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도 같은 시기에 함께 지급됩니다. 방위 신청자는 상반기 신청 시 12월 말, 하반기 신청 시 이듬해 6월 말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할 주의사항들과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요건입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산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실수가 국세청 안내 문자가 안 왔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아도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있었던 분들은 안내 자체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6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원금의 10%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데 헛벌이로 잘못 입력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독 가구인지 헛벌이인지 맞벌이인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나 상담 기능을 활용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하셨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심사 과정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락을 놓치지 않고 꼭 응답해 주셔야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자격 조건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칫 작은 실수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고 계시거든요. 복지천사TV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